이따위 실수를 하다니 리웨이 씨. 다음부턴 정신 똑바로 차려요.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상하이 푸동금융가의 번쩍이는 마천루 속 리웨이는 제안서 발표 중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숫자 오류를 범했다. 팀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28.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도시에, 이 회사에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한순간의 실수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퇴근길 지하철은 인파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며 간신히 손잡이를 잡은 리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습관처럼 샤오홍슈 앱을 열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신상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군침 도는 맛집 사진들이 쉴 새 없이 피드를 채웠다. 오늘 하루 망쳤으니 나에게 작은 위로라도 해줘야 해. 자기 합리화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마침 며칠 전 직장 동료 자우칭이 슬쩍 자랑했던 스타일과 비슷한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유명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은 아니지만 제법 세련되고 가격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망설임은 짧았다.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익숙한 위치페이 결제 완료 알림음이 울렸다. 띵동. 짧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순간적인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일했고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 해방감은 지하철에서 내려 혼자 사는 작고 낡은 아파트로 향하는 길 위에서 금세 희미해졌다. 문득 떠오른 은행 앱 잔고. 리웨이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새로 산 가방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가장 그럴듯한 각도를 찾아 사진을 찍었다. 필터를 여러 겹 입히고 배경에 지저분한 것들을 교묘하게 잘라냈다. 그리고 위챗 모멘트 번호체에 올렸다. 샷 상하이 라이프, 나를 위한 선물, 성공한 도시 여성 해시태그를 다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좋아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잠깐 위안을 얻었지만 그뿐이었다. 화면 속 반짝이는 리웨이와 텅 빈 방 안의 초라한 리웨이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리웨이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였다. 웨이웨이,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리웨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참, 내 사촌동생 샤오메이 말이야. 곧 결혼한다더라. 신랑 집에서 예단으로 뭘 해줬다는데 에휴,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그리고 옆집 아들 샤오강 알지? 그 애 상하이에 집 샀다고 동네방에 소문났더라. 대단해 정말. 어머니는 악의 없이 던진 말들이었지만 리웨이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직 월세 내기도 버거운데 죄책감과 압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의 걱정과 은근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요. 다음 달에는 용돈 좀 더 넉넉히 붙여드릴게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통장 잔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장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리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달 카드값은 또 어떻게 막지? 월요일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자우칭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목에 두른 실크 스카프가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머, 칭언니. 스카프 새로 사셨네요. 예뻐요. 리웨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자우칭은 살짝 미소 지으며 스카프 끝을 만지작거렸다. 아, 이거? 주말에 홍콩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하나 샀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 저거 분명 명품 브랜드 신상일 텐데. 리웨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우칭의 여유로운 태도 앞에서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리웨이는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타오바오를 뒤졌다. 자우칭의 스카프와 비슷한 디자인의 저렴한 제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래도 나도 이런 스타일 정도는 할 수 있어. 위안인지 자기 기만인지 모를 감정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다. 야근이 잦아졌다. 밤늦게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는 길이면 어김없이 외로움과 허탈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날이면 리웨이는 습관처럼 배달앱을 켰다. 평소에는 비싸서 망설였던 팝코 세트나 고급 디저트를 주문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입안 가득 밀어넣었다. 잠시 잠깐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더부룩한 속과 함께 후회가 찾아왔다.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립스틱 색깔 요즘 유행이라던데 이 세럼 쓰면 피부가 좋아지려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 전환이라는 핑계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일이 잦아졌다. 화장대 서랍에는 한두 번 쓰고 방치된 화장품들이 쌓여갔다. 매달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들도 문제였다. 처음에는 중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구독했던 온라인 강의 플랫폼, 친구들과 함께 보자며 가입던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운동 좀 해보겠다고 결제한 피트니스 앱.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해지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한 달에 몇십 위안, 몇백 위안. 작은 돈처럼 보였지만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리웨이는 애써 외면했다.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였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상하이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더치페이를 할 때 지갑에 현금이 부족해 당황하거나 위챗페이 잔액 부족 알림이 뜰까봐 조마조마한 적도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비싼 메뉴를 주문하고 최신 유행 옷이나 가방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웨이는 점점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월세 납부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값과 월세, 각종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고 싶었던 옷이나 전자기기는 할부로 구매했지만 매달 돌아오는 할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겉으로는 상하이의 화려함에 발맞춰 살아가는 세련된 커리어 우먼인 척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가고 있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자신의 통제 불능 상태를 자책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감정에 휩쓸려 소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웨이의 불안한 일상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는 전화가 걸려왔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였다. 평소와 다른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웨이웨이야, 내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리웨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목돈이 필요한데 집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쩌면 좋니? 웨이웨이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리웨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장 큰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다. 잔고는 처참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태였다. 그 순간 방 안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충동적으로 사들인 옷들, 몇 번 들지 않은 가방들, 포장도 뜯지 않은 화장품들. 그것들은 더 이상 위안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졌다. 위챗 모멘트 속 화려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거짓된 모습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숨막히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 머릿속으로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지만 선뜻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자오칭 언니라면 혹시, 아니 안 돼. 그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 체면즈이 허락하지 않았다. 고향의 부모님은 딸이 상하이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돈 한 푼 없어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리웨이는 결국 회사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반짝이는 물건들로 잠깐 감정을 달래려 했던 시간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행동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충동에만 매달렸던 소비 습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문제의 근원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리웨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비상금 대출 상품을 샅샅이 찾아보며 조건을 비교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이 부담스러웠다.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가장 아꼈던,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카메라,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명품 브랜드의 중고 가방,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옷들. 리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중고 거래 앱 CN 위에 물건들을 올렸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적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다. 며칠 밤낮으로 애쓴 끝에 겨우 급한 수술비를 마련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리웨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번 일은 그녀에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상하이로 돌아온 리웨이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위챗 모멘트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이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구독 서비스를 하나씩 찾아 해지했다. 쇼핑 앱의 알림 기능도 모두 껐다. 필요하다면 직접 검색해서 찾으면 될 일이었다. 다음 월급날, 리웨이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처음으로 저축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퇴근 후 충동구매 욕구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면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대신 가방 속 작은 노트를 꺼내 지금 느끼는 감정, 불안함, 외로움, 혹은 그냥 지루함을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는 동안 격했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샤옹슈의 화려한 피드를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자오칭의 새 옷을 보며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리웨이는 그 감정들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았다. 잠시 거리를 두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소비가 내 감정